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 언니예요. 저는 단기간에 행정법 95점을 받고 수석 합격한 현직 공무원이에요. 오늘은 행정법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는 공무원 시험 공부는 과목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어 과목인 국어, 영어는 매일 학습을, 한국사, 행정법, 사회복지학, 교육학, 행정학 등과 같은 암기 과목은 회독 학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릴 행정법 공부법은 기본서 단권화와 단권화한 기본서 회독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릴게요. 혹시 선택 과목으로 행정법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선택하신 분들은 진짜 딱 10분만 투자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게 제 노하우를 탈탈 털어서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공무원 행정법 기본서 두께가 엄청 두껍고 안에 있는 내용도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답니다. 빈출 핵심 내용 위주로 기본서를 압축시켜서 이 기본서만 반복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써니 행정법 책에는 날개 부분에 이미 기본적인 기출 내용이 다 녹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의 조미료만 첨가해서 단권화를 완성시킨 후에 시험 전날까지 기본서만 보면 돼요. 오늘의 목차는 3개입니다. 첫 번째, 행정법 공부 커리큘럼. 두 번째, 행정법 과목에 대한 Q&A. 세 번째, 저만의 야매 암기법 몇 가지 소개. 그럼 첫 번째 목차, 행정법 공부 커리큘럼 3단계.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에 따라 행정법 기본서를 단권화시킨 후에 단권화된 기본서를 각자의 수험기간에 맞춰서 시험 전날까지 반복해주면 돼요. 자, 그럼 1단계. 1단계는 이론 강의를 먼저 들어라. 강의를 들을 땐 초집중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듣고 어려운 판례 설명이 나오면 그 부분은 필기를 하라. 이렇게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는 과정이 1회독 과정이에요. 저는 이론 강의 중에서 심화 강의라고 되어 있는 이론 강의를 딱 한 개만 들었어요. 1회독 때는 진한색 펜 말고 연한색 형광펜과 얇은 볼펜을 사용해주세요. 진한색은 나중에 3회독 때 쓸 거예요. 저는 연한 노란색 라이브 컬러 펜으로 주요 부분에 밑줄을 긋고 필기는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볼펜으로 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필기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에서 1번 공무원의 범위 부분에 공무원은 조직법상 의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가 진한 글씨로 적혀있죠. 2019년 사회복지직 9급에 기출된 부분이라서 기본서에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면 헷갈리는 판례가 생길 텐데 이런 경우에도 간단하게 필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 판례를 보시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으로서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판례의 문구만 봤을 때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왜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건지 바로 연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파란색 얇은 펜으로 필기를 해놨어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즉 특허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면 다음번 해독을 할 때 필기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2단계는 이론 강의를 완강하고 나서 혼자 복습을 하라 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습이란 기본서 내용을 전부 다 읽는 게 절대 아니라 기본서 날개 부분에 있는 기출 OX 문제만 푸는 거예요. 본문 내용을 읽어버리면 기출 OX 문제는 무조건 맞춰버려요.
행정법 기본서의 기출 OX 문제와 본문 내용의 굵은 글씨를 거의 일체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은 절대 읽지 말고 기출 OX만 바로 풀어주세요. 이게 바로 이회도 가정이 되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 이 7번 문제를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틀렸다는 V 표시를 해놓고 옆에 있는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다, 어업신고는 참치캔 만드는 거랑은 다른 거였지? 참치캔 만드는 수산 제조업은 자기 완결적 신고지만 어업신고는 해녀들이 나자무업 하는 것처럼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고 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까지는 필요 없지만 참치캔 만드는 것보다는 까다롭기에 수리라도 필요로 하는 신고였어. 이런 식으로 다시 기억을 되새기는 복습을 하면 되세요.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만약 법규명령 단원에서 6번 문제를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V 표시를 해놓고 옆에 있는 본문 내용을 그때서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본문 내용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2단계 공부법 때.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가 생겼을 때만 옆에 있는 본문 내용을 보는 거예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위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분을 읽으면서 아 기출에서 이 부분을 바꿔서 냈구나, 원래는 예시적인 것인데 한정적인 것으로 단어를 바꿨네, 아 맞아 헌법에서 나열하는 위임위법의 형식은 그게 다가 아니었지, 예시적인 거였지 라고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3단계는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중요한 선지가 보이면 기본서로 돌아가서 진한 색깔 형광펜으로 표시하라 에요. 이게 바로 3회독 과정이에요. 이렇게 생긴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사용하셔도 되고 직렬별,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사용하셔도 돼요. 기출문제집을 펴보시면 이렇게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를 보고 하루에 풀 양을 순서대로 정해요. 만약에 어느 날 내가 행정행위의 부관 단원을 풀기로 한 날이다. 그래서 그 단원을 풀잖아요? 풀고 나서 정답을 확인할 때 보면 이상하게 자주 보인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문제 보시면 2번 보기가 오답으로서 정답인데요.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다면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 보기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기존에 부관을 붙여서 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 보기는 틀린 보기야. 그런데 이 보기 되게 자주 보이네? 아까 다른 문제에서도 본 적이 있어 하면서 기본서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다음으로 내가 헷갈리는 선택지 지문도 기본서에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이 문제를 보시면 3번이 정답인데요.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이기 때문에 부관이 무효라고 해서 사법상 매매 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 이 내용이 헷갈린다면 기본서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귀찮은 작업을 하는 게 3단계 과정인데요. 왜 귀찮게 기본서로 돌아가서 눈에 잘 띄는 진한색 형광펜으로 다시 표시를 해야 하냐. 내가 헷갈린 지문들이 실제 시험에서 정답이나 오답으로 또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과거에 나온 패턴뿐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패턴까지 익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법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선택지의 끝에 문장이 없다여야 맞는 지문인데 있다로 바꿔서 헷갈리게 하거나
반대로 있다로 해야 맞는 지문인데 없다로 바꿔서 헷갈리게 하거나 교묘하게 단어를 바꿔서 내는 오답 패턴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 문제는 서울시 구급 문제인데 1번 보기의 자유롭지 않다가 틀린 말이거든요.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해야 맞아요. 그리고 3번 보기도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필요 없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해야 맞아요. 4번 보기도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은 신청권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법 문제의 함정에 휘둘리지 않는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예시로 가져온 이 문제는 2017년 국가직 구급 문제인데요. 1번 보기를 볼 때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슬러시를 쳐가면서 풀어보세요. 그냥 주르륵 읽은 게 아니라 슬러시를 쳐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본행위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으니까 발생한다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보기는 맞는 지문이라는 걸 쉽게 보여요. 그리고 2번 보기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해주는 효과가 없으니까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를 받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잖아요. 근데 2번 보기에도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라고 나와있죠? 즉 무효라는 것이고 맞는 지문인 거죠. 이것도 없다 앞에서 슬러시를 끊었기 때문에 눈에 띄어요. 그리고 3번 보기도 있다 앞에 슬러시를 쳐놓음으로써 함정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오답을 고를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1번, 2번, 3번 보기가 옳은 지문인 걸 확인한 후에 4번을 편한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법률적 행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라고 한 것이 틀린 지문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3회독을 마치면 기본서가 단권화돼요. 단권화한 후에 기본서를 펴게 되면 1회독 때 밑줄 쳐놓은 기본서 굵은 글씨 부분과 2회독 때 틀렸던 기출 OX 문제와 3회독 때 진한색 형광펜으로 강조해놓은 부분들이 눈에 확 들어와요. 이렇게 단권화를 시켜놓으면 수많은 기본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기본서를 단권화시키는 3단계 과정을 끝냈을 때 이미 3회독을 끝낸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하는 반복은 4회독 이상이 되는 것이죠. 즉,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쳐 단권화된 기본서를 각자의 수험기간에 맞춰서 시험 전날까지 반복해주면 됩니다. 가령 어떤 구독자분이 3단계 과정까지 다 끝내고 나서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2달이라면 전체 행정법 범위를 8덩어리로 나눈 후에 1회독은 24일, 2회독은 16일, 3회독은 12일, 4회독은 6일, 5회독은 1일 이런 식으로 5회독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 플러스 5 해서 시험 전날까지 최소 8회독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목차, 행정법 과목에 대한 Q&A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신 제 동생이 직접 질문하는 걸로 구성을 짜봤어요. 동생이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법 공부할 때 책 기본서 날개 부분에 뭐가 있던데 OX 기출풀이 이거 꼭 해야 되나? 네, 문제를 풀지 않고 기본서의 본문 내용만 공부하면 내가 이미 본 거라서 친숙한 내용과 내가 진짜로 이해를 했고 문제로 나왔을 때도 적용 가능한 내용 이 두 가지가 구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 문제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OX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내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아주 지역적이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예외적인 문제들까지도 풀어야 좋을까? 특정 직렬에서 아주 가끔 나오는 특이한 문제들. 물론 100점을 위해 풀어봐서 나쁠 건 없어요. 하지만 그 예외적인 문제를 뭐 5번 넘게 6번 넘게 복습한다던가
그 내용 위주로 복습을 한다든가 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예외적인 문제는 예외로서만 알아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출문제 중에 잘 만들어진 문제를 특히 반복해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본서와 기출 말고도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최신 판례 특강도 챙겨 듣는 것이 꼭 좋을까요? 네, 박준철 강사님이 매년 3월쯤마다 최신 판례 특강을 무료로 열어주시더라고요. 꼭 챙겨 들으세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혹시 기출 강의 안 들었다 하면서 기출 강의 몰래 들었어요? 수험 기간이 빠듯해서 기출문제 강의는 듣지 않고 독학으로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틀린 문제는 해설을 보고 스스로 이해를 했고,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 기본서로 돌아가서 다시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는 실전에서 절대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즉석에서 저만의 암기법을 만들어서 기본서에 적어놓고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험 기간에 여유가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기출문제 강의를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강사님의 입체적인 해설을 말로 들으면 그냥 해설을 내가 눈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 내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거. 절대 문제를 먼저 안 풀고 강의부터 들으시면 안 돼요. 왜요? 그건 인간 강사님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술술술 읊어주는 걸 옆에서 그냥 구경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니 이런 강의를 한 번 다 돌리고 나니까 녹습하니까 다 까먹는데 이럴 때 없잖아. 뭐라고요? 이런 강의 한 번 더 들을까? 얘들 프로페서 아이가 한 번 더 들어봐요. 복습을 빨리 안 해주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무겁고 방대한 이론 강의를 다시 듣기보다는 인간 강사님의 이론 압축 강의나 이론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강의 같이 강의 개수가 적은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을 되살리시는 걸 추천해요. 써니쌤을 예로 들자면 숲그림 강의라고 이론서를 초압축해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다시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까 효자 과목이라고 했는데 행정법을 못하는 사람들도 선택 과목으로서 행정법을 꼭 추천하나요? 완전 추천해요. 행정법이 처음에는 법적인 용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고 처음 들어보는 개념들이라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들여서 공부를 해놓으면 시험장에서는 7, 8분 안에 풀 수 있어서 엄청난 효자 과목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공통 과목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최대한 시간을 아끼는 게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추천해요. 공부하시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실 거예요.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2020년 교재로 2021년 시험을 대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인 최신 판례 특강만 잘 챙겨 들으시면 2020년 교재로도 충분히 2021년 시험 대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기출문제가 다 녹아있고 거기서 또 다른 걸로 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기본서는 안 보고 기출문제만 볼란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써니쌤 강의 중에 만약에 딱 하나만 들어야 한다면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저도 그랬고요. 기본 강의를 듣지 않고 건너뛰고 그냥 기출만 푸시는 거는 수학에서 사칙연산을 배우지 않은 채로 방정식을 공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를 튼튼하게 쌓은 후에 기출 문제를 푸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목차, 예나가 만든 야매 암기법을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행정법은 그나마 암기할 내용이 많이 없는 과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도 야매 암기법을 만들어 놨는데 좀 억지스러워서 그냥 세 가지만 맛보기로 알려드릴게요. 1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
손해배상 책임 요건은 공직 가위손이다. 공직에서 일할 때 가위손처럼 막 위험하게 민원인에게 손을 휘두르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공직 가위손의 의미는 1번 공무원이 2번 직무를 집행하면서 3번 고의 또는 과실로 4번 법령을 위반하여 5번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6번 이러한 손해와 직무행위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그리고 2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에 대한 지식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실무를 할 때 내가 국가점수를 좋게 받는다 라고 생각하기. 행정형벌이랑 행정질서벌은 두 개 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행정형벌에만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행정질서벌에도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특이하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기 좋은 부분이니까 국가 점수를 떠올리면서 한번 기억해보세요. 3번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쳐야 되는 대표적인 4가지 경우를 어떤 말썽꾸러기 공무원을 떠올리면서 한번 외워보세요. 옛날에 세금을 안 내는 말썽꾸러기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도로교통법까지 위반한 거예요. 아, 안되겠다. 노동 좀 시켜야겠구만. 이렇게 1번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이나 2번 각종 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법상 처분은 제외, 3번 노동위원회의 결정, 4번 면허 취소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처분,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답니다. 끝까지 봐주시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노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구독자 여러분, 저는 수험기간 내내 식탁에 앉아 편히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고시원 책상에서 오답노트나 단어장을 보며 몇 분 내로 빠르게 먹었어요. 그래서 합격하면 식탁에 앉아 사람답게 밥을 먹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딱 하루 슬럼프가 온 날이 있었는데 그때도 떡볶이 2,000원어치를 사와서 공부를 하면서 먹었습니다. 울면서 먹었어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는 있어도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매일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고되게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하는 고생이 반드시 합격으로 되돌아올 거예요. 열심히 하면 진짜로 운도 따라오거든요. 식상한 말이지만 오늘도 힘내십시오.